오늘은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연 살펴볼게요. 저는 회사에서 보고나 설명을 할 때 말이 길어지는 편이에요. 여기까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어떤 분을 보셨을 수도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오해가 생길까봐 미리 다 설명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이분의 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게 성실한 사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에 막 던지는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책임감 있고 오해받기 싫어하고 성실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실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배경이랑 먼저 왜 그렇게 됐는지,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편이에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자, 2단계에서 말이 길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마음이에요. 이 정도는 말해야 오해 안 하겠지? 자,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은 아직 이 얘기를 왜 듣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상사분은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그래서 요점이 뭐냐고 하십니다. 여기서 물론 상사를 욕하고 싶어질 수는 있는데 좀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대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사 속마음은 대략 이렇죠. 결론은 뭔데? 왜 이렇게 얘기가 길지? 이게 지금 설명인지 자기 방어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이분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말의 순서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을 줄이면 오히려 불성실해 보일까봐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건데요. 자, 공감돼요. 여기 진짜 공감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성의 없어 보이고 싶지 않다인 거고, 근데 이 성의 없어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성의 없어 보이는 순간이 되어버렸어요. 손해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의 성실함보다 말의 확신 위치를 먼저 보는데, 그래서 이 사연 속의 말 구조는 이래요. 1번 배경, 2번 상황, 3번 변수, 4번 설명, 5번 결론이고요. 근데 듣는 사람은 1번에서 이미 판단을 시작을 해요. 배경에서. 그래서 아직도 결론 안 나왔네. 이 생각이 먼저 들면은 그 뒤에 있는 설명들은 자동으로 변명같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말 전체를 한 문장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 아직 확신은 없는데 일단 이해는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말을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위치만 바꿔주셔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결론입니다. 또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짧게 설명드리자면 하면서 이제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 한 문장이 있으면 뒤에 나오는 설명은 방어가 아니라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회사 말고도 친구나 연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자주 생겨요 라고 합니다. 이 포인트도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해가 생길까봐 왜 그렇게 말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전부 다 먼저 설명하는 편인데요. 자, 이 지점 익숙하죠? 아까 회사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상대는 그러면 뭐라 하죠? 항상 됐고 그만 말해, 변명하지 마, 핑계대지 마 라고 해요. 자, 여기서 상처를 받을 순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조금 번역을 해보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내 말이 미안하긴 한데 먼저 이해받고 싶다. 너의 감정보다 내 사정이 먼저다. 라고 들릴 수 있습니다. 의도는 절대 아닌데 설명이 길어질수록 결론도 없고 이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말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사과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의 문제는 말을 그냥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설명을, 결과, 어떤 이런 설명을 감정보다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1번 감정 처리, 2번 그 다음 설명. 근데 이분은 항상 2번부터 시작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게 연인 관계, 친구 관계, 회사에서도 그렇게 문제로 작용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말을 순서를 조금 이렇게만 바꾸면 상대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먼저 미안해. 자,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먼저 미안해고요. 여기서 그냥 이 말하고 멈춰도 돼요. 그리고 설명은 상대가 준비됐을 때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아까 회사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고 나서 멈춰도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즉, 설명은 상대가 준비됐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면접에서도 최대한 다 성실하게 답하려고 배경부터 설명하는데 하는 편인데 면접관들 반응이 점점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자, 여기서도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죠. 결국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럼 면접관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면접관은 이 사람 요약해서 말할 줄 모르네. 핵심을 말 못하네. 결국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 아니라 판단 시험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론, 결과가 명확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말을 했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개선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이 말 많은 이 지원자분을 정리 잘하는 지원자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해결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말을 많이 할수록 손해보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사연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 정리하면 말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임감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다만 설명부터 해야 안전하다고 배워온 사람들인 겁니다. 말을 줄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말을 숨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말의 위치를 먼저 바꿔서 핵심을 먼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결론을 먼저, 감정을 먼저, 그리고 판단을 먼저 하라는 거고, 그러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